오늘 우리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한 나라의 이야기에 주목하려 합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하며 강국으로 발돋움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 경제 발전의 성공 요인은 무엇이며 2025년 우리는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한국 경제는 1960년대 이후 가히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 위에서 시작된 나라는 단 몇십 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는 전 세계 유례없는 성공 사례로 평가받으며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 발전의 핵심 성공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입니다. 1960년대 한국 정부는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절박한 상황 아래 강력한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국내 시장은 협소했고 자원은 부족했으며 유일한 활로는 외부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초기에는 가발, 의류, 합판 등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 제품을 주로 수출하며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이는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통해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수출 품목을 과감하게 다변화했습니다. 정부는 전략적으로 특정 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며 산업 구조를 고도화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놀라운 결실을 맺어 현재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스마트폰, 배터리 등 첨단 기술 제품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는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단순한 가공 무역을 넘어 독자적인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를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경제 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 것입니다. 특히 고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이자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공 요인은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입니다. 한국 정부는 경제 성장의 초기 단계부터 매우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며 경제 개발을 이끌었습니다. 개발 독재 시대의 특성과 맞물려 정부는 경제기획원을 설립하여 체계적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강력한 정책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세금 감면, 수출 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특정 산업의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수입 대체 정책을 통해 국내 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이후 대외 지향적 정책으로 수출 확대를 독려했습니다. 때로는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의 여지도 있었지만 정부는 경제 발전 단계에 맞춰 적절한 정책을 유연하게 시행하며 경제 성장의 방향타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 주도 성장은 전 국토의 산업화를 가속화하고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부 주도 성장이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일부 계층의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국가적 역량과 자원이 극도로 부족했던 상황에서 정부의 강력하고 일관된 리더십은 단기간에 고도 성장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경제 성장 초기 단계에서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이 필수적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요인은 기업가 정신입니다. 한국 경제의 기적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창업 1세대 기업가들의 불굴의 의지와 도전 정신입니다. 이들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세계적인 기업을 일궈냈습니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과 과감한 투자,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 현대의 정주영 회장, LG의 구인혜 회장, SK의 최종현 회장, 포스코의 박태준 회장 등 오늘날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창업주들은 이러한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들의 리더십은 단순히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 노력에 그치지 않고 세계 시장을 향한 적극적인 도전과 개척 정신으로 이어져 한국 경제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윤 추구를 넘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했으며, 이는 당시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성공 요인은 뛰어난 인적 자원입니다.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근면, 성실한 국민성은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동력 중 하나였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교육만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은 국민 개개인의 학력 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고등교육의 확대로 이어져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양성된 풍부하고 우수한 노동력은 초기 노동 집약적 경공업을 육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면서는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단순히 학업 성취도를 넘어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끈기와 성실함, 그리고 빨리 배우고 적응하는 능력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추진력으로 작용했으며,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교육 시스템은 산업 현장의 수요에 발맞춰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했고, 이는 산업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놀라운 위기 극복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수많은 역경과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1997년의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19 범유행까지 크고 작은 경제 위기들이 한국을 강타했지만, 한국은 매번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며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냈습니다. 특히 외환위기 당시 국가부도 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하여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탰던 사례는 전 세계에 깊은 감동과 함께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물론 1997년 외환위기가 정부의 외환관리 정책 미흡과 기업의 과도한 부채 등으로 비롯되었다는 분석도 있지만, 위기를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장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계기로 삼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국은 더욱 단단해지고 유연하며 강인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통해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지혜를 발휘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공 요인들 덕분에 세계 경제의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주요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 내외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이며, 과거의 고도 성장기나 선진국 진입 초기의 성장률과는 현저히 대비되는 수치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2025년 경제 성장률을 0.9%로, 현대경제연구원은 0.7%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은행은 다소 높은 1.5%를 전망했지만 여전히 과거의 고성장 시대와는 거리가 먼 수치입니다. 다만 인공지능 AI 산업의 발전과 함께 반도체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수출 감소세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공지능 관련 수요 증가가 메모리 및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언제든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기에, 끊임없는 품목 다변화 노력과 함께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첫째, 구조 개혁이 시급합니다. 경직된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전면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기업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여 혁신 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낡은 시스템을 과감히 걷어내고 미래 지향적인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첨단 로봇, 기술 등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핵심 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이 분야를 이끌어갈 최고 수준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아낌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여 기술 개발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합니다.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층, 여성, 고령층 등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한 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여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소비 진작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포괄적인 내수 진작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과도 연계되어야 합니다. 넷째, 대외 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미중 무역 갈등의 심화, 환율 변동성 확대 등 예측 불가능한 대외 경제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수출 시장을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베트남, 인도, 중동 등 신흥 시장으로 다변화하며 충분한 외환 보유액을 확보하여 경제의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공급망 재편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글로벌 경제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도 모색해야 합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 경제는 분명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던 저력과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으고 노력을 기울인다면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통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한국의 저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